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최근 김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는 발길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 공간에 시민들은 주변에 불법 주차까지 하면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급박한 코로나 대응 상황이라지만 대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오전 9시 반, 보건소 입구부터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건소에 주차하지 못하고 도로가나 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걸어옵니다. 주차장 자리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들어서면서 주차 공간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해시 보건소에 주차 가능한 구역은 관용 차량 등을 제외하면 40여 곳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은 검사받는 시간보다 주차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며 불편을 호소합니다. 선별진료소 들어서면서 많이 복잡해요. 어떻게 공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주변 공간이 워낙 여기가 시내다 보니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김해시 보건소가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 9월까지 선별진료소 건물을 짓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공사가 시작되면 지금보다 주차 공간이 더 줄어듭니다. 김해시 보건소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임시 선별진료소를 지금 선별진료소 다른 데 옮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옆에 있는 봉황대 유적지 주차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거기에 좀 주차를 하시고. 지난달 중순부터 일반 진료 업무는 중단하고 임시 선별진료소만 운영하고 있는 김해시 보건소.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하루 평균 적게는 400명에서 많게는 1000명의 시민이 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소장품을 전시할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에 의령군이 뛰어들었습니다. 의령은 삼성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회장의 고향이며 호암 문화대제전을 여는 등 뿌리 깊은 인연이 있는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의령군 정곡면의 호암 이병철 회장 생가입니다. 삼성 창업주인 이 회장이 유년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최근 이곳이 떠들썩합니다. 의령군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소장품 2만 3천여 점을 전시할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뿌리가 여기 아닙니까? 그분을 업적을 생각해서 꼭 이 미술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술관이 꼭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의령군은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창업주의 고향으로 기업과 뿌리 깊은 인연이 있다는 겁니다. 또 수도권에는 이미 호암과 리움 등 두 곳의 미술관이 있다며 국가 균형 발전의 의미에서도 의령이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상생, 그런 역할에서도 아마 큰 효과를 발휘하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령의 고향을 살리면서 또 고인의 기정의 의미도 더욱 값지게 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난 2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신의 SNS에서 부산 유치를 강하게 주장했고, 허성무 창원시장도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과 이건희 미술관을 함께 짓겠다며 유치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창업주의 고향임을 내세우는 의령군이 부산 창원과 같은 대도시와의 유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5일 어린이날 특집 뉴스로 학교 통폐합, 인구소멸의 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이 상황 농촌으로 갈수록 더 심각한데요. 그래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경남에서 시작한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경쾌한 음악을 들으며 신나게 타는 풍선 미끄럼틀. 친구들과 만들어보는 비눗방울은 재미를 더해줍니다. 푸른 잔디 위 마치 놀이공원 같은 이곳은 다름 아닌 초등학교의 수업 현장입니다. 에어바운스에서 방방이 이렇게 뛸 때도 재밌었고 미끄럼틀 슝 탈 때도 재밌었어요. 인천에서는 이런 에어바운스랑 비눗방울 이렇게 재밌는 거 많이 안 해봤는데 고성 와서 많이 해봤어요.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에 최현철 씨는 사남매를 데리고 고성으로 왔습니다. 주거까지 해결되자 과감히 결정했습니다. 임대주택 제공하는 게 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 수업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학생 수가 줄며 통폐합을 걱정해야 했던 학교에 변화가 시작된 건 작은 학교 살리기가 시작되면서입니다. 맞춤형 수업에 돌봄과 방과 후 수업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체험과 자연학습 등이 더해지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여기에 고성군과 마을 주민들은 일자리는 물론 빈집을 소개하고 공공임대주택까지 지으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자 불과 1년 새 5학급 10명이던 학교는 6학급 24명으로 늘었고 마을에는 이미 5가구가 전입했습니다. 7월에도 3가구가 전입합니다. 6학급으로 학급이 하나급 늘게 되었고 교감 선생님이 오시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고 지금은 학생들이 배움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해서 교실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해졌다고 자랑하고 있답니다.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는 23%, 특히 초등학교 10곳 중 3곳이 작은 학교입니다. 교육청과 도, 지자체가 지난해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올해는 LH도 힘을 더하고 더 깊이 있게 추진됩니다.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거주지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가족이 함께 이주를 해올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 올해는 LH가 저희 사업에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10개의 10호씩 가구를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해주는 일에 동참을 해주셨고 온 마을이 보물 같은 아이들을 키우는 작은 학교. 올해는 3곳의 학교가 더해져 학교와 지역 소멸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지난달 고성에서 키우고 있는 해운대형 수목의 묘목이 자라고 있는 과정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5,200주의 해운대형 수목이 해운대 바다로 옮겨와 뿌리를 내렸습니다. 토질에 따라 다른 꽃을 피운다는 수목이 여름에 어떤 꽃을 피울지 궁금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동백섬 그리고 동백섬과 이어지는 해운대 공원, 해운대의 백사장과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추운 겨울에서 봄의 길목에는 동백나무를, 5월에서 8월까지 여름에는 수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해운대만의 수국을 만날 수 있는 수국 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국이 아닌 세계적인 관광지인 해운대 바다와 동백섬의 명성에 걸맞는 수국을 심기 위해 1년 동안 경남 고성에서 정성껏 키워온 해운대형 수국. 경남 고성의 한 식물원에서 해운대 바다로 옮겨와 뿌리를 내렸습니다. 해운대 동백섬에 가장 적합한 해운대를 위한 수국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1년 전부터 경남 고성에 있는 만화방초라고 하는 수국 전문가분들과 의논을 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특화된 그런 품종을 개발을 하고 오늘 이렇게 수국 단지를 조성하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아기 동백이 많은 동백섬에는 어른 동백나무를 추가로 심고 동백나무의 얼굴이 잘 드러나도록 잡목을 제거해온 해운대구. 이날 5,200주의 해운대형 수국이 해운대 공원에 자리 잡으면서 해운대의 바다와 동백섬을 사계절 내내 꽃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경주 북부시장 청년몰.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고 청년 창업자도 키운다며 15억 원이나 들여 조성한 건데요. 사업 4년 만에 청년들은 온데간데 없고 시장도 활기 없는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박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북부시장에 자리 잡은 청년몰, 욜로몰입니다. 영업이 한창일 시간이지만 실내는 컴컴하기만 합니다. 문을 닫은 지 좋기 1년은 넘어 보이는 가게들. 간판엔 거미줄이 가득하고 입구마다 주인 없는 우편물이 넘쳐납니다. 젊은 사람 자석 안 되니까네. 음식회가 못 파니까네. 석한테 비싸나 그죠?
그러니까 나가기 싶어가 됐나. 또 세도 또 20만 한 달에 20만 줘야 되지라. 전기세 주지를 뭐 관리비 주지를 물세 주지를 다 있잖아요. 지난 2017년 20개 점포로 시작한 욜로몰은 1년 만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초기 반짝하던 손님 발길이 하나둘 줄고 임대료 등 지원마저 끊기자 사업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4년 정도가 지난 현재 영업 중인 가게는 12곳인데 이 가운데서도 절반은 이런 단순 사무실이고 나머지도 실제 청년이 운영 중인 곳은 2곳에 불과합니다. 상인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청년몰 조성 당시 북부시장 점포 120곳 중 70곳가량이 비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침체된 상권에서 베테랑 장사꾼도 아닌 신참이 버티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도에서는 낙후됐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려 그러면 적어도 5년 정도는 사업단에서 사업단이 다를 주지는 못하잖아, 그죠? 5명이 시작했어도 다 가더라도 1명 정도는 지속적으로. 경쟁력 없는 아이템이나 미흡한 시장 분석 역시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의존성만 높이고 자생력은 키우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주로 보면은 외식업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외식업이라도 깊은 노하우와 자기만의 고유한 특색이 없이 그냥 따라하다가 거의 비슷한 업종끼리 해서 경쟁하다가 그만 문을 닫고 하는. 경주 등 경북 4곳을 포함해 전국에 조성된 청년몰은 모두 38곳. 입점한 점포 650개 중 40%가량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렇다 할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올해도 김천과 거창, 보성 등 곳곳에서 또 다른 청년몰이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요즘은 파당금 외에도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찹쌀떡이 인기입니다. 최근 경남도 농업기술원과 하동의 한 농업회사 법인이 공동으로 특별한 찹쌀떡을 개발했다는데요. 얼렸다 녹여 먹는 일명 아이스 찰떡인데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녹차와 대봉감 등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가위로 반을 가르자 세 층으로 이뤄진 단면이 드러납니다. 쫀득한 찹쌀 아래 버터크림 치즈가 자리 잡았고 그 아래 달콤한 잼이 들어 있습니다. 한 입에 가득 차는 크기의 녹여 먹는 찰떡입니다. 하동의 한 농업법인 회사와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함께 개발한 3중 찰떡 아이스입니다. 현재는 녹차와 대봉감, 딸기 3가지 맛이 개발됐습니다. 지난 2014년 하동의 한 농업법인 대표가 찹쌀떡과 소 사이에 액상치즈를 넣는 기술로 특허를 취득한 뒤 본격적인 제품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제품 안에 넣었던 카스터드 크림이 얼었다 녹는 과정에서 제품의 맛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심 끝에 법인 대표가 경남도 농업기술원에 자문을 의뢰했고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 영매칭 사업을 통해 농업기술원과 공동개발에 나서게 됐습니다. 기술원에서는 냉해동 안정성 쪽으로 연구를 하고 사장님은 그 기존 떡 만드는 기술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 만드는 거는 공정 개발하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년간의 연구 끝에 얼었다 녹아도 맛이 유지되는 버터크림 치즈 앙금 개발이 성공하면서 현재 제품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의 농산물이 제품에 쓰인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농가에서 생산하는 대봉감과 녹차, 딸기를 분말로 만들어 찹쌀떡 잼 원료로 사용합니다. 딸기를 진주농업기술원에서 수급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앞으로 정상적으로 생산할 때는 저희 하동 옥정에 딸기 농가가 많습니다. 거기 옥정 농협이나 아니면 장목반을 통해서 구입해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다만 냉동식품이란 점에서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경남도 농업기술원이 제품 정착을 위한 마케팅 지원을 이어갈 뜻을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과 농업법인이 합작해 개발된 3중 아이스 찰떡. 상품화 단계는 이미 마친 가운데 포장용기 개발이 끝나는 오는 가을쯤 출시될 예정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김해 롯데 워터파크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실내 시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장 기간은 5월 한 달간 주말과 공휴일로 야외 파도풀 서핑 체험단 모집과 할인 등 오픈 7주년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워터파크 측은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의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창원 1호 달빛 어린이병원은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CNA 서울 아동병원입니다. 만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는 평일 밤 11시, 주말은 밤 10시,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약국도 병원 진료 시간에 맞춰 밤까지 영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야간이나 휴일에 어린이들이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 제도를 지난 2014년 도입했습니다. 경남FC 유소년 재단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경남FC 유소년 재단은 앞으로 도내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재단은 지난해 12월 경남FC가 자본금 2억 원을 출연해 설립했고 지난 3월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 지정을 받아 기부 후원금 모집이 가능해졌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경남FC 박진관 대표이사가 겸직하며 경남FC 임직원들이 재단 사무국 업무도 맡습니다. 이날 경남FC 이사진 25명이 재단 후원회인 아너스클럽 1호 가입 행사도 가졌습니다. 경상남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들에게 생계지원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존 복지제도나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4인 가족의 경우 365만 7,218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3억 5천만 원 이하, 농어촌 지역은 3억 원 이하입니다. 기초수급, 긴급복지 수급가구이거나 올해 정부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세대주가 오는 10일부터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17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월영동 인구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마산 지역동 가운데 인구가 4만 명을 넘은 곳은 월영동이 처음입니다. 월영동 인구는 월영마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난 2000년 3만 8천 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줄다가 2016년 약 3만 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최근 4,200가구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구 약 8,600명이 늘었는데 이 중 2천여 명이 김해와 함안,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창원 마산-하포구 자산동에서 마산어시장 구간을 순환하는 시내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산동 일대는 지대가 높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대형차가 다닐 수 없어 그동안 시내버스 운행이 되지 않던 곳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지역 주민들은 버스를 타기 위해 1km 정도의 언덕길을 다니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개통된 271번 시내버스는 창원시립 마산박물관을 출발해 315대로와 마산어시장을 거쳐 월영동에서 자산동 입구 등으로 순환하는 노선입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최초로 도입한 무인 파괴 방수차의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무인 파괴 방수차는 접근이 어려운 화재 현장에서 건축물의 외벽이나 창문을 부숴 원격으로 방수해 화재를 진압하는 첨단 장비입니다. 도는 지난달 사업비 15억 6,600만 원을 투입해 무인 파괴 방수차를 도입했고 김해 서부소방서에 배치했습니다. 특히 김해 서부 지역은 공장이 많이 밀집돼 있어 대형 화재의 위험이 큽니다. 무인 파괴 방수차가 초기 화재 진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무인 파괴 방수차는 중앙구조본부에 4대, 부산과 울산, 경남 각 1대로 전국에 모두 7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